당시 스탈린은 크레물린 궁에서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소련의 전쟁 영웅 주코프 장군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병력을 극비리에 동원하여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하는 제6군의 역포위망을 친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이 제안을 듣고 즉시 실행에 옮긴다. 일명 천왕성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몇십만의 병력을 역포위하려면 매우 많은 병력이 필요한데 대놓고 전선에 병력을 증강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밤에 산길로만 다니며 대포 위에는 짚을 덮어 위장했다. 하지만 독일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100만 이상의 병력, 900대 이상의 전차들이 집결하는 움직임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독일에는 파울루스란 명장이 있었다. 그는 소련군 대병력의 움직임을 파악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천왕성 작전이 개시되었고 소련군은 후방에 있던 루마니아군을 공격했다. 독일을 도와주러 온 루마니아군은 도망쳐버리고 파울루스도 정신이 들었는지 22기갑사단으로 하여금 루마니아군을 지원하게 했다. 급박한 순간 전차들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들쥐떼가 전차 배선을 긁어먹어버렸던 것이었다. 그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소련군은 포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파울루스도 생각이 있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자신의 부관들과 후퇴를 검토하던 중 히틀러에게 전문이 도착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위치를 고수하라.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할 파울루스는 후퇴 계획을 취소한다. 포위망이 완전히 구축되자 파울루스는 후퇴를 요청하는 전문을 다시 한번 타진했지만 히틀러로부터 전문이 도착했다. 전선을 사수하라. 보급품은 충분한 만큼 공수해 줄 것이다. 히틀러는 지난 겨울 데미안스크의 전투를 떠올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데미안스크와 상황이 달랐다.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25만 명에게 물자를 대주기 위해서는 최소 10여 개 이상의 비행장이 필요했는데 독일군에게는 불과 한 개뿐이었다. 모두가 히틀러의 의견에 반대했지만 공군사령관 괴리는 특유의 입당으로 자신이 보급을 책임지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전쟁은 탁자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물자들은 필요량의 6분의 1도 보급되지 못했고 12월 9일 최초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스탈린그라드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타진하기 위해 폰 만슈타인은 직접 팔을 거들고 나섰다. 제4장갑군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지만 단 하나의 부대로 25만 명의 대병력을 구출하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탈린그라드로 향한다. 히틀러는 막 출발하는 만슈타인에게 전문을 보낸다. 소련군의 반격을 분쇄하고 나면 이전에 상세했던 지역까지 탈환하라. 기가 막힌 만슈타인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손으로 제6군을 땅속에나 제대로 묻어줬으면 좋겠군. 만슈타인은 즉시 한 개의 군단을 파울루스의 지휘소로 급파했다. 제4장갑군이 탈출로를 개척에 성공하면 제6군이 탈출을 개시하라는 것이었다. 4장갑군 사령관 호트는 최선두에 나서 길을 열었는데 밤새 소련군의 전차 300여 대를 쳐부순 다음에야 만슈타인 원수에게 탈출로 개척을 마쳤다는 보고를 할 수 있었다. 만슈타인은 파울루스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띄엄띄엄 이어진 대화를 통해 파울루스의 의도를 파악한 만슈타인은 맥이 풀려왔다. 파울루스는 탈출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마음 또한 없었던 것이었다. 분통이 터진 만슈타인은 자신의 정보 참모를 또 들여보냈다.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탈출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애써 개척해놓은 돌파구는 다시 봉쇄되고 맙니다.
파울루스는 요지부동이었다. 한 발도 움직이지 말라는 총통의 명령이 있었네. 보급품만 제대로 보내준다면 봄이 올 때까지 버텨보겠네. 독일군의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만슈타인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눈물을 머금고 퇴각하게 된다. 스탈린그라드에선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양쪽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히틀러의 독선과 파울루스의 유유부단함으로 독일 제6군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